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아내에게 엄청난 뒤통수를 맞아버린 40대 남자입니다. 아내랑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요. 제 편이 되어준 누군가 덕분에 아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건 다름이 아니라 제 처제인데요. 가족의 일이라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눈 감아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 처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럼 처제 덕분에 제가 아내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에겐 1살 터울의 남동생과 7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을 정말 많이 예뻐했어요. 초등학생 시절 한창 또래 남자애들과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며 놀아야 할 시기인데도 저랑 남동생은 여동생을 놀이터에 데려가 소꿉놀이를 같이 해주곤 했어요. 여동생이 그 조그만 손으로 조물조물 흙장난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여동생이 화장놀이를 한다고 하면 서로 얼굴을 먼저 내어주겠다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어요. 수진아, 형 말고 나한테 해. 내가 형보다 코가 오똑하잖아. 그건 아니지. 내가 눈도 더 부리부리하고 코도 더 날렵한데? 뭐야,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해. 이기는 사람 먼저 해줄 거야. 저랑 남동생은 립스틱을 칠해달라고 입술을 쭉 내밀기도 하고 여동생이 머리를 고무줄로 요상하게 묶어놔도 불평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로서 여동생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부턴 여동생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면 용돈도 가끔 쥐어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시내에서 친구랑 같이 있던 여동생을 만나 간식을 사줬는데 옆에 있던 여동생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수진아, 너 진짜 좋겠다. 우리 오빠는 길에서 나랑 우연히 만나면 아는 척도 못하게 하는데 집에서도 맨날 나한테 구박만 하고 툭 하면 꿀밤까지 때려. 너네 오빠랑 우리 오빠랑 바꾸면 안 돼? 넌 오빠 2명이니까 한 명만 나랑 바꾸자. 어? 저는 너무 웃겨서 깔깔 웃고 말았답니다. 남매 간의 우애가 너무 좋다 보니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친척들도 어쩜 저렇게 남매끼리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냐면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하셨답니다.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던 여동생이 어느 날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매일 쌩글쌩글 웃던 애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요즘에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여동생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고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라는 카페에 간 적이 있었어요. 마침 여동생도 퇴근 시간이라 같이 집에 가며 야식이라도 사 먹으려고요. 그런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자 카페 사장이 제 여동생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네가 아주 여기 사장이지? 어? 가난한 부모 만나서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따박따박 대들어? 야, 너 말고도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 널리고 널렸어. 너 아니면 뭐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너 내가 바쁜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말라고 했지? 오늘 CCTV 보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데 홀라당 화장실에 가버리더라? 여기가 무슨 네 놀이터인 줄 알아? 안 바쁠 때만 일하고 바쁠 땐 도망가 버리게?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카운터로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여동생 또래의 다른 여자 알바생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군요. 사장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이 오늘 배탈 났다잖아요. 배탈 나서 하루만 쉰다고 했는데도 사장님이 기어코 못 쉬게 하셨잖아요. 오늘 수진이가 약 먹고 끙끙대는 거 얼마나 안쓰러운 줄 아세요? 저번에 감기 몸살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도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더니 배탈 나서 참고 참다가 화장실 한 번 간 게 그렇게 죄인가요? 넌 또 뭐야? 너까지 같이 잘리고 싶어?
자르고 싶으면 자르시던가요. 사장님은 수진이가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일해준 건 안 고마우세요? 화장실도 수진이는 계속 참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다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먼저 가라고 한 거예요. 안 아픈 제가 잠깐 고생하면 되니까요. 뭐라고?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약을 처먹었나? 왜 둘 다 나한테 대들고 난리야? 너희들 오늘 내가 한번 무서운 꼴을 보여줘? 카페 사장은 옆에 있던 행주를 집어들더니 제 여동생에게 던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성큼성큼 걸어가 그 사장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은 또 뭐야? 남의 일을 왜 참견이야? 남의 일이라뇨? 당신이 방금 전까지 쥐잡듯이 잡던 수진이가 내 동생이라고요. 집에서 부모님도 막말 한 번, 손찌검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수진이한테 그딴 짓을 합니까? 수진아, 너 당장 그 앞치마 벗고 이리 나와. 이딴 데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어. 용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당장 나와. 얼른. 사장님, 저희 오빠 말대로 저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알바생이 노예인 줄 아는 그런 썩은 마인드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같이 싸우던 알바생도 앞치마를 벗어서 집어던지더군요. 저도 못해 먹겠네요. 제가 그동안 뭐 사장님이 좋아서 참고 다닌 줄 아세요? 그나마 수진이가 있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고 또 버틴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네요. 알바할 애들 널리고 널렸다고 하셨으니 다른 알바생 구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자 그 알바생도 같이 따라 나오더군요. 둘이 무척이나 친해 보이길래 저는 그 둘을 데리고 밥을 사주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나 했더니 카페 사장이 완전 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동생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알바생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아르바이트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해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유독 심하긴 했어요. 제 앞에선 수진이 욕하고 수진이 앞에선 제 욕하고 다른 알바생들 이간질도 장난 아니게 시켰어요. 한 번은 카페에 뚱뚱한 손님이 온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혼잣말로 돼지라고 욕하다가 그 손님이 들은 거예요. 그 손님이 와서 따지니까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알바생이 그런 거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있죠? 그 알바생이 울면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우기다가 제가 한마디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수진이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 거기서 아르바이트 못하게 다 소문내버릴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 한숨만 푹푹 나오더군요. 진작에 그만두지 왜 계속 다녔냐고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들한테 맨날 용돈만 받는 게 미안해서 나도 이번에 알바해서 오빠들 선물이나 좀 사주려고 했지. 그리고 오빠들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겨우 이런 걸로 그만두면 나만 참을성 없는 애 되는 것 같아서.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참아도 심하다 싶으면 그만뒀어야지. 오빠들 선물이 뭐라고. 아무튼 그 인간이 해코지하거나 알바비 못 준다고 하면 이 오빠한테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런데 그 사장은 직장인인 제가 나서서 그런지 군말 없이 알바비를 입금하더군요. 아마 알바생 애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다 보니 어려서 만만하게 본 것 같았어요. 그 후 제 여동생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저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성격이 똑부러지고 알뜰한 모습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여동생이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도 여동생이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새언니,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아요? 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상해서 좋아하는 거죠? 우리 오빠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게 엄청 자상하잖아요.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동우 씨 매력이 자상한 거잖아요. 아가씨는 참 좋겠어요.
전 여동생만 한 명 있어서 이런 자상한 오빠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가씨는 오빠가 2명이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 친구들이 절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전 새언니 같은 예쁜 언니가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새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학창시절에 남자애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죠? 지금 보니까 우리 오빠가 눈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아가씨가 말을 참 기분 좋게 잘하시네요. 제 동생도 아가씨를 반만 닮으면 참 좋을 텐데 제 동생은 빈말로라도 저한테 칭찬 한마디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내도 여동생이 친근하게 대해주니 좋은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비 처제 얘기가 나와서 그날 둘만 있을 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우 씨, 오늘 보니까 동우 씨네 가족들은 다 사이가 좋고 화목해서 너무 보기 좋더라. 난 내 동생이랑 완전 상극이라서 맨날 싸우기만 했었거든. 아가씨가 내 동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예비 처제가 성격이 안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예비 처제의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군요. 아내의 말과는 달리 말투도 상냥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와 예비 처제가 어린 시절에 서로 오해가 쌓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이 먼저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처가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 여동생과 예비 처제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수진아! 예비 처제 입에선 뜻밖에도 제 여동생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혜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새언니가 너희 언니였어?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알고 보니 예비 처제는 예전에 제 여동생이랑 같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알바생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있길래 그냥 흔한 얼굴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랑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던 거예요. 겨우 한 번 봤던 사이인데다 처제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저도 살이 많이 빠져 서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둘은 반갑다며 서로 껴안고 방방 뛰더라고요. 양가 어른들도 뭐 이런 인연이 있냐면서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정말 사돈지간이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같은 지역에 산다지만 양가의 딸들끼리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니 아무래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 그 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처제가 그때 제 여동생을 도와 카페 사장에게 맞서 싸워줬던 게 너무 고마워 참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처제는 제 아내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다행히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처제는 저희 아들을 보러 자주 놀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처제에게 틱틱거리더라고요. 야, 넌 여기 왜 또 왔어? 심심하면 집에서 TV나 보지. 왜 와서 친한 척이야? 나 언니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나 우리 조카 보러 온 거야. 언니야말로 나 신경 쓰지 말고 TV나 봐. 내가 조카 봐주면 언니도 좋은 거 아니야? 괜히 좋으면서 싫은 척하고 있어. 처제는 아내에게 TV 리모컨을 쥐어주고선 저희 아들한테 딸랑이를 흔들며 놀아주더군요. 아내는 툴툴거리긴 했지만 덕분에 쉴 수 있어서 내심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처제는 한 번 올라오면 반나절씩은 있다가 갔는데 출출하면 꼭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제, 다른 비싸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또 라면이야? 그러지 말고 오늘은 족발 시켜줄까? 아니면 치킨?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시켜줄 테니까. 전 콩나물 듬뿍 넣은 매콤 칼칼한 라면이요. 파도 송송 썰어 넣어주시면 좋고요. 뭐? 또 라면을 달라고? 아니 진짜 먹고 싶은 거 얘기해도 된다니까. 처제가 우리 애 봐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러자 옆에서 아내가 입을 삐죽 내밀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쟤 저거 진심이야. 원래 라면이라면 한장하는 애라고. 내가 쟤 때문에 집에서 맨날 라면 냄새 맡아서 얼마나 지겨웠는 줄 알아? 아유, 어떻게 그 똑같은 걸 맨날 먹나 몰라. 참, 언니가 뭘 모르네. 라면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뭐가 똑같다고 그래. 그리고 똑같은 매운 라면이라도 뭘 넣어 먹느냐에 따라 다 다른 맛이거든? 아유, 언니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난 형부가 끓여주는 라면 먹을 거야. 참나,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오니? 그래, 네 마음대로 라면 실컷 먹고 얼굴이나 퉁퉁 부어라. 유치하게 왜 저래? 형부, 저 진짜 라면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라면 끓여주세요. 언니 라면 안 좋아하니까 우리끼리만 먹어요. 결국 저는 처제 말대로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라면을 끓여 둘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서운해할까봐 아내랑은 따로 밖에 나가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제 아내가 기분을 풀고 웃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처가에 갔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잔소리 하신 적이 있었어요. 김서방, 요즘에 얼굴에 피둥피둥하게 살이 찐 게 살기가 좀 편한가 보네. 우리 혜진이네 애 보느라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지는구만. 집에서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나 보지?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처제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엄마, 뭘 알고 좀 얘기해. 언니가 애 보느라 힘들기 뭐가 힘들어? 내가 주기적으로 가서 애 봐주는데 그래서 언니는 편하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집안일도 형부가 더 많이 하더라. 엄마, 요즘에 우리 형부 같은 사람 없어. 형부가 얼마나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형부가 왜 볼살이 통통해졌는 줄 알아? 내가 가면 맨날 라면 같이 먹어달라고 졸라서 그래. 형부도 지겨울 텐데 나 때문에 같이 먹어주는 거라고. 엄마 딸 둘 때문에 형부가 고생하는데 엄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 이후에도 장인 장모가 저한테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처제가 먼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처가 식구 중에 아내 외에도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처제랑 사이가 좋으니 조금 질투하는 듯 했지만 저는 아내도 같이 친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좋게 좋게 풀자면서요. 다행히 아내도 점점 처제랑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땐 둘째 아들도 낳게 되었어요. 아내는 처제한텐 살살 맞았지만 저와 애들한텐 참 잘했답니다.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애들한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하루는 자꾸만 택배가 오길래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육아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육아책 좀 많이 샀어. 첫째 때 멋모르고 키웠는데 둘째 때부턴 대충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내는 육아에도 열심이었지만 일 욕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회사에 복직을 했답니다. 결국 가까이에 사는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봐주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희 엄마한테 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 애들한테 1등 엄마가 되고 싶은데 꼴에 또 일 욕심은 많아서 애들 옆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덕에 평일엔 일에 집중하고 평일에 아낀 에너지로 주말엔 애들한테 온 정신을 쏟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일도 육아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하는 아내를 보며 참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이대로만 지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와중에 결혼 10년 만에 병사가 생기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예쁜 딸을 낳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예전부터 딸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딸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름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아버님 보고 장명소 가지 마시라고 그래. 내가 예전부터 생각해둔 이름이 있단 말이야. 우리 딸 이름은 무조건 유라로 할 거야, 유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돼.
유라? 무슨 우리 딸 이름을 당신 혼자 지어. 장명소에서 짓는 게 싫으면 나랑 같이 의논해서 지어야지. 싫어. 난 예전부터 나중에 딸 나오면 유라라는 이름 붙여줄 거라고 계속 생각했었단 말이야. 첫째랑 둘째는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썼으니까 이번만 당신이 좀 양보해. 아내가 하도 완강하게 나와 저는 결국 아내의 말대로 딸 이름을 유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딸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들이 동생 예쁘다고 막 달라붙어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뽀뽀하지 말라고 했지? 동생은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알겠어? 왜 그래? 애들이 동생이 예쁘면 뽀뽀도 할 수 있지. 당신 딸이라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긴 내가 뭘 예민해. 원래 애기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뽀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날 예민한 사람 취급해? 나도 그건 아는데 당신이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니까 그렇지. 애들한테 내가 좋게 얘기할 테니까 제발 짜증 좀 내지 마.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매일 애들을 봐주러 저희 집에 오시는 엄마한테 딸을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이럴 거면 첫째랑 둘째도 당신이 다 보던가. 애가 셋이라 혼자서 감당도 못하면서 엄마가 도와주면 고마워해야지. 왜 손녀딸도 못 안아보게 해?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저희 엄마에게 짜증을 냈고 결국 전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엄마한테 더 이상 애들 봐주러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베이비시터라도 구해달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좋은 마음에서 애들 봐주고 있었는데 당신이 싫다며? 싫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들 봐야지. 난 베이비시터 못 구해줘. 그러니까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얘기하던가. 하지만 장모님도 바쁘다며 애를 못 봐준다고 하셨고 결국 아내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엄마가 봐주시는 걸로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전 아내가 힘든 것 같아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꾸만 별것도 아닌 걸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담배 끊은 지 한참 된 저한테 담배 냄새가 난다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보, 담배 핀 손으로 우리 유라 만지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무슨 소리야? 나 담배 안 피운 지 10년도 넘었는데 왜 생사람을 잡아? 거짓말 하지 마. 손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야? 당신 혹시 코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나 좀 받아봐. 그뿐 아니라 갑자기 저와 처제의 사이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당신 또 우리 혜란이랑 연락했어? 솔직히 둘 너무 의심스러워. 세상에 어떤 처제랑 형부가 이렇게까지 친하게 지내? 당신 이제 우리 혜란이랑 연락하지 마. 내가 집에도 못 오게 할 테니까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당신 진짜 왜 그래?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병이라도 생긴 거야 뭐야? 난 처제가 우리 유라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을 뿐이야. 그렇게 의심되면 처제랑 나랑 대화한 거 쭉 읽어보던가. 갑자기 변한 아내의 모습에 적응이 되질 않더군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산후 우울증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10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아내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이혼해. 나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 여태까지 당신하고 성격 안 맞는데도 어떻게든 우리 애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젠 나도 더는 못해. 그러니까 당장 나랑 이혼해. 아니, 여태까지 잘 지내놓고 갑자기 이혼이라뇨?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고? 당신 혹시 뭐 잘못 먹었어? 최근 들어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걸고 날 의심하더니 이젠 이혼 얘기까지 꺼내? 그래, 당신도 내가 자꾸 시비 걸고 의심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혼하자고. 요즘에 이혼이 뭐 별거야? 내 친구들도 10명 중에 3명은 이혼했더라. 뭐라고?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유라 데리고 가서 키울 테니까 당신이 첫째랑 둘째 데려가면 딱 되겠네. 어차피 첫째랑 둘째는 어머님이 키워주셔서 나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솔직히 얘기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 혹시 남자라도 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생사람을 잡아? 이것 봐. 내 얘긴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남자 있다고 의심부터 하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 아무튼 난 내 의견 얘기했으니까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알겠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막내딸을 안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전 성격 차이라는 아내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 소송까지 걸더군요. 그런데 이혼 소송 소식을 듣게 된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힘들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네 집이 참 화목해 보였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졌는지 모르겠네. 세연이는 뜬금없이 이혼하자고 하고 혜란이는 사기당해서 돈까지 홀라당 날리고 세연이 집에 혹시 마라도 낀 거 아닌가? 뭐라고? 처제가 사기를 당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오빠 몰랐어? 혜란이가 금융사기를 당해서 돈을 왕창 날렸대.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다가 날리는 바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 아휴, 맨날 울면서 나한테 전화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 혜란이네 가족들은 못 도와준다고 하고 나도 수중에 큰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네. 오빤 세연이랑 이혼 소송 중이라 혜란이가 얘기 안 했나 보다. 저는 처제가 금융사기를 당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랑 이혼 소송 중이긴 했지만 처제랑 워낙 친하기도 했고 저희 가족한테 그동안 잘했던 게 있어서 외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처제를 도와주기로 했죠. 며칠 후 처제를 따로 불러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 우리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잃었다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처제,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대출은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러자 처제는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형부,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게다가 우리 언니랑 이혼까지 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아니야. 이혼이랑은 상관없이 처제랑 그동안 친하게 지낸 정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 그러자 처제는 고맙다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처제에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처제가 그동안 우리 애들 봐주고 잘해준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무슨 서류 봉투 하나를 저한테 내밀더군요. 형부, 이건 선물이에요. 저한테 아무 조건 없이 3천만 원 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이거로라도 우선 갚으려고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있었던 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그 내용물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와 막내딸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것도 친자 불일치로 나와 있는 서류였어요. 처제, 이게 도대체 뭐야? 친자 불일치? 나랑 우리 유라랑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네, 유라 형부 딸 아니에요. 언니가 직장 상사랑 바람 펴서 낳은 아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처제, 자세히 좀 얘기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그렇게 묻자 처제는 한숨을 푹 쉬며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저도 안 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휴대폰에 뭐가 잘 안 된다면서 저보고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내용이 좀 이상해서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언니가 그 직장 상사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으니까 그 상간남이 와이프랑 이혼하고 언니랑 재혼한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알면 형부한테 이럴까봐 엄마 아빠만 알고 있고 저한텐 비밀로 한 거였어요. 심지어 그 문자에 상간남이랑 유라랑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사진까지 있었다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언니랑 엄마랑 문자한 내용이랑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까지 사진으로 다 찍어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형부 만났을 때 형부 머리에 뭐 묻었다면서 제가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긴 거 기억나요? 혹시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을까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형부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유란 형부 친딸이 아니었네요. 형부, 아무리 우리 언니라지만 저 이런 거 못 참아요. 형부는 우리 언니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알아야 상간남 소송이라도 해서 위자료라도 받아내죠. 말도 안 돼. 정말로 유라가 내 딸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되죠? 저도 처음엔 안 믿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검사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 어릴 때부터 성격 개차반이었어요. 욕심만 더럽게 많고 저를 하인 부리듯이 부렸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니랑 저랑 사이 좋아진 거 있죠? 그거 다 연기예요. 형부 없을 때 저한테 얼마나 짜증나게 굴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형부랑 언니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싫어서 일부러 티를 안 낸 거라고요. 우리 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형부가 완전히 우리 언니 두 얼굴에 넘어간 거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예뻐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태까지 저한테 보였던 모습들이 전부 다 연기였다뇨. 저는 단지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라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랑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군요.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의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다시 복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회사에 찾아가 아내 이름을 크게 부르자 아내는 기겁해서 쫓아나오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여기 우리 회사야. 왜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야? 이혼하는 거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뭐? 이혼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자랑은 네가 하고 싶겠지. 나랑 빨리 이혼해야 네 직장 상사랑 재혼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이 서류나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내 딸인 줄 알았던 유라가 내 딸이 아니던데? 나랑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라잖아. 여기 불일치라고 써있는 글자 안 보여? 그러자 아내는 제가 내민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하지만 곧 표정을 고치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나 보지. 이것 봐. 당신이 이렇게 날 의심하니까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 있겠어? 이러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했지. 또 내 탓이지? 그래서 넌 의심받을 만한 짓 안 했다 이거야? 그래, 난 안 했어. 난 깨끗한 사람이야. 진짜 회사까지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깨끗하다고? 그럼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 최소한 우리 유라랑 친자일치 확률 99.99%. 이렇게 나온 인간 이름이 최수환이라네. 내가 알기론 여기 같은 회사 다닌다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여러 장 복사해온 상간남과 딸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사진을 공중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주섬주섬 그걸 주워서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직원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한 남자가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파티션 위에 떡하니 최수환이라는 이름이 써있더군요. 아, 당신이 최수환이구만. 야, 네가 감히 내 와이프랑 바람이 나서 나한테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만들어? 너 유부남이라며.
애도 둘이나 있는 인간이 감히 이딴 짓을 해? 그래놓고 성격 차이 핑계로 나 이혼시키고 저 인간이랑 둘이 재혼하려고 했다며? 아주 대단한 사랑이네. 두 가정을 배신하고 애들까지 엄마랑 헤어지게 만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랑이야. 그러자 그 남잔 말을 더듬거리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그게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오해는 개뿔. 이 검사 결과지나 똑바로 읽어보고 얘기해. 너도 유라가 네 친딸이라는 거 알고 나서 저 인간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한 거잖아. 내가 그것도 모르고 왔을 것 같아? 그래놓고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바람 펴서 이혼하면 불리하니까 날 철저히 속이려고 했나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 너 내가 상간남 소송할 거야. 위자료 뜯길 준비나 해. 그런데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표에게로 다가가 제가 가져온 검사 결과지 2장을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혜진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최수환이란 작자가 제 아내와 바람이 나서 뻐꾸기 새끼까지 낳았네요. 이 회사는 일도 안 하고 직원끼리 더러운 짓거리나 하는 집단입니까? 저요, 저 인간들 징계 안 내리면 가만 안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더러운 불륜 짓거리도 눈 감아주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소문낼 테니 알아서 하세요. 대표님이시니까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일진 잘 아시겠죠? 그러자 대표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이것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디서 더러운 짓거리들이야? 둘 다 짐 싸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내와 상간남은 대표에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친자검사 결과지를 본 대표는 믿지를 않더군요. 저는 둘이 대표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처제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부, 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다 잡아 뜯었어요. 제가 형부한테 이른 거 알고 나서 다 제 탓이라면서 저를 막 때리고 할퀴었다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아내한테 전화해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처제한테 가서 괴롭히고 난리야? 왜? 내 동생 내가 잡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걔는 어릴 때부터 원래 짜증나는 애였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맨날 걸고 넘어지면서 날 귀찮게 했다고. 지가 정의의 사도야 뭐야. 내가 바람 한번 폈다고 당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러는데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기겠어? 뭐라고? 누가 보면 당신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처제가 모함한 줄 알겠네. 아, 이제 알겠다. 당신이랑 처제랑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이제 알겠어. 처젠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사람인데 당신은 매번 나쁜 짓만 하니까 처제랑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당신은 언니가 돼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그런 더러운 짓이나 하면서 처제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당신 내 앞에서만 처제랑 사이 좋아진 척하고 뒤에선 틱틱거리면서 괴롭혔다며? 당신 이제 보니까 연기가 아주 천만 배우 저리 가라다. 이참에 아예 회사 그만두고 연기자나 하지 그래. 10년 넘게 같이 산 나도 속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더 속이기 쉬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사장님이 나가라고 난리거든? 그러게 왜 회사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쳐.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 우리들이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 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창피를 주냐고. 직원들이 우리만 보면 수군거리고 욕하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 죽겠단 말이야. 그러게 쪽팔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다른 놈 애를 낳아다가 내 집에서 키워? 그래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척 내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하는 척 쇼를 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어쩌냐? 계획은 참 거창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네. 이런 거 보면 역시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인가 봐. 이제 난 당신이랑 상간남한테서 위자료 뜯어낼 일만 남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장모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전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고
아내와 이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결국 아내랑 상간남은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이미지를 그렇게 더럽혔으니 그럴 만도 했죠. 이후 막내딸은 전처가 데려가고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비록 딸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딸로 알고 사랑을 듬뿍 줬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정을 끊기가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굳게 먹고 정을 떼려고 노력했죠. 하루에도 수십 번 유라는 내 딸이 아니라고 되뇌이고 또 되뇌었네요. 생각해보니 전처가 유라라는 이름을 고집한 것도 상간남과 둘이 상의한 이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참,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는지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 딸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없어지고 두 아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 아들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유라 두 돌이야. 우리 이혼한다고 유라 돌잔치도 못 해줬는데 두 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야, 너 잘못 전화한 거 아니냐? 네 딸 두 돌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너 전화번호 똑바로 확인해. 그놈한테 전화해야 될 걸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아니야, 나 당신한테 전화한 거 맞아. 그래도 당신 10개월 동안 우리 유라 아빠였잖아. 우리 유라한테 아빠는 당신뿐인데 당신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 미친 소리 하지 마. 떡한 얘 아빠가 있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 혹시 치매 왔어? 유라 친아빠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야 지금? 괜히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최소한인가 뭔가 그 더러운 놈한테 가서 얘기해. 여보, 나 사실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나 일방적으로 버림받았어. 그 사람이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서 나랑 재혼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애 키우기 싫다면서 연락까지 끊고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이 우리 유라 친아빠 맞지만 한 번도 우리 유라한테 아빠 역할 해준 적 없는 사람이야. 우리 유라 아빠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너 지금 코미디 찍냐? 내가 진짜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놈이 도망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애는 네가 알아서 해.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주라. 요즘에 애 안 생겨서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도 많잖아. 누가 낳은지도 모르는 애도 입양해서 키우는데 적어도 유라는 내 핏줄을 맞으니까 같이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 엄마인데 셋 다 내가 키우면 더 좋은 거잖아. 좋기는 개뿔. 너 같은 엄마는 없는 게 차라리 나아. 내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네 애 네가 알아서 해. 애 키울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그놈 연락처 파악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던가. 날 속이고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까지 안 주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하냐? 너 한 번만 더 네 딸 핑계로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하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전화 끊고 네 딸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의 두 돌 잔치를 저보고 챙겨달라니 정신이 나가도 완전히 나간 거 아닌가요? 정말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그 후 전처한테선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대로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몇 달이 지나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정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이제 형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나? 아무튼 우리 수진이 드레스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저도 얼른 남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 손님은 바로 전처제였습니다. 전처제는 제가 이혼한 후 아내와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언니라지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하곤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요. 저랑도 가끔 연락을 하긴 했는데 전처제가 제 여동생이랑 친하다 보니 결혼식에 오게 된 겁니다. 전처제는 여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부,
우리 언니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걸 보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언니 일은 있고 조카들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전 언제나 형부 편인 거 아시죠? 끝까지 좋은 말을 해주는 전 처제를 보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비록 못된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에 실패했지만 이렇게 좋은 처제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여동생이 친구이기도 하니 앞으로도 종종 안부 연락 정도는 하면서 지내려고요.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다른 자매가 나오다니 참 신기하죠? 전 처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전처는 혼자 애들 키우느라 직장도 못 구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륜하는 인간들의 최후는 늘 비참한 뿐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유튜브 사연을 듣다 보면 불륜하는 남녀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불륜 카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지된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들끼린 예쁘게 포장하고 서로 다독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실상은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더러운 짓일 뿐이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전 처제 덕분에 전처의 불륜 사실을 알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위자료도 못 받고 완전히 뒤통수 맞았을 거 아닌가요? 전 처제가 저한테서 받은 3천만 원을 계속 갚겠다고 하는데 전 그냥 안 받으려고요. 그 돈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넘겼으니까요. 아무튼 전 앞으로 저희 애들이랑 계속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